선생님께 진료받으러 갈 수는 없나요? 제가 오늘 선생님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주재입니다. 오늘도 뇌졸중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있고요. 영상학과 외모를 담당하시고 경동맥의 치료의 달인 백성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뇌졸중 환자의 중요한 원인인 경동맥 질환의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오늘은 치료 중에서도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술이나 수술 어떤 환자들이 나눠서 받게 될까요? 경동맥 내막 협착증에서 시술에는 스텐트 삽입술이 있겠고 수술적 치료에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 있습니다. 시술과 수술에 각각의 적응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일괄사 허혈 발작이나 또는 뇌경색과 같은 유증상 환자에서 5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동맥 박리에 의해서 내경 동맥의 협착이 있는 경우에서는 협착 정도와 관계없이 스텐트 삽입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내경 동맥 내막 절제술은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유증상 환자나 또는 50% 이상의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환자의 연령, 성별,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과 수술은 이제 적응증이 따로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의사가 판단을 해서 환자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시술이 더 좋을까요? 수술이 더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모두 다 약물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이런 시술과 수술이 모두 다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내경 동맥 내막 절제술은 수술이라는 침습적 방법으로서 좀 더 근본적으로 내경 동맥을 절제를 해서 동맥 경화반을 제거한다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받고 난 후에 내경 동맥의 재협착 빈도가 낮은 장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수술이라는 이제 침습적인 방법이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겠고, 또한 목 부위에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텐트 삽입술은 좀 덜 침습적인 혈관내 치료 방법으로서 전신 마취의 필요가 없고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목에 흉터가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 삽입 후에 6개월 내에 약 5%에서 재협착의 빈도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대퇴 동맥을 천자해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자 부위에 감염이나 출혈 등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시술 중에 색정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텐트를 넣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거 이물질이 목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 안에 있는 거 혹시 막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유지가 되는 거냐?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요. 말씀 들어보면 다시 막히는 경우들은 5% 이내고 점차 약이 발달하면서 재협착되는 경우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시술을 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시술을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수술적인 것보다는 좀 덜 비침습적인 스텐트 삽입술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략히 시술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스텐트 삽입술은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기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구를 목 부위까지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술 부위인 서해부의 대퇴동맥을 먼저 소독을 하고 국소 마취를 하고 작은 절개를 하고, 그 절개된 부위를 통해서 도입관을 삽입해 줍니다. 스텐트 삽입술에 필요한 기구들이 출입하는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겠고, 이 도입관 삽입까지가 환자분들이 좀 통증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불편감이나 통증 없이 시술이 진행이 됩니다. 삽입된 도입관을 통해서 유도, 철사, 도관 등이 목 부위까지 보내지게 되겠고, 이를 통해서 색전 방지 기구가 협착 부위 원위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풍선을 통해서 협착 부위를 확장해주게 되겠고, 가장 중요한 스텐트가 협착 부위의 적절한 부위에 위치한 다음에 스텐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삽입되어진 색전 방지 기구나 도관 등을 도입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제거를 해주고, 모든 기구들이 이제 몸에서부터 제거가 되고 난 후에 대퇴동맥 천자 부위를 지혈을 해주게 됩니다. 지혈은 크게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외부 압박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최근에 개발되어진 조응 지혈 기구를 이용하는 지혈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혈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종료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시술 같은데
물론 합병증 없이 시술이 끝나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신경과 의사인 제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로는 관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혈관의 박리가 있겠고 좁아졌던 혈관이 갑자기 열리게 되면서 피가 과도하게 많이 흘러갔을 때 생기는 과유혈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유혈류 증후군은 신경과 의사라면 정말 꼭 피하고 싶은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사망 위험성이 너무 높거든요. 단순하게 건강검진 했는데 혈관이 좁아졌다고 들었는데 시술까지 하게 됐고 시술하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게 되면 이것이 꼭 100명 하면은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정도 빈도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시술에 있어서는 그 전에 미리 꼭 동의서를 받으실 때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내가 할지 말지를 잘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시술을 권고를 한다면 가만히 약물 치료만 했을 때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이 크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은 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미리 의사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면서 시술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지하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텐트 하고 나면은 이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지 이제 얼마나 간격으로 검사를 하게 되나요? 보통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스텐트 내부에 재협착이 일어나는지를 평가해주게 되겠고 환자분마다 좀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내에서 정기적인 그런 관찰을 하게 되겠고 또한 이제 CT 조영수를 통해서 6개월에서 1년 내에 좀 더 면밀하게 시술을 시행받은 부위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외래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약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잘 챙겨 드시고 검사도 제때 잘 받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경동맥 질환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 전하고자 말씀이 있으세요? 경동맥 협착증은 최근에 이제 수명의 증가와 그리고 우리 서구화된 생활 양식으로 해서 굉장히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동맥 협착증은 우리가 얼마든지 고지혈증, 당뇨, 혈압, 고혈압과 같은 그런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뇌경동맥 협착증에 대해서도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혈류를 개선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뇌경동맥의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고 또한 고위험군 환자, 뇌경동맥 협착이 있다고 들은 환자분께서는 옆에 계신 이런 전문 신경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동맥 질환의 2편으로 치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학과 백성희 교수님과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